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급히 이제 일요일 날 밤에 촬영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빅테크의 뭐 시가총액 1, 2위인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 며칠 전에 또 팽의 이제 막내 동생 격인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업데이트를 4분기 실적을 드리고 비행기를 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먼저 그래서 4분기 성적표라고 제가 이제 일컫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A, B, C, D 뭐 이렇게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진짜 이번에도 아주 발군의 실적을 발표해서 저는 A 플러스의 학점을 주고 싶고, 제가 주말에 이제 업로드한 테슬라는 A 제로 학점,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못지않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발군의 실적을 발표해서 A 제로를 제가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신용카드 1위 회사 비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여기는 A-. 그 다음에 금융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2020년 전망도 좋은 모건 스탠리 투자증권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주사는 A-. 나머지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B 플러스의 성적을 주고 싶고, 불행히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저희 뭐 오늘도 저 영상을 저희 집사람하고 봤는데 여기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경영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C 제로의 학점을 제가 주겠습니다. D는 아니네요. 먼저 이제 애플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에 전사 부문, 그러니까 전사적으로도 최고의 매출액을 올렸고, 그러니까 1239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원쯤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항공모함 같은 데가 11% 증가했다는 건 대단하고, 여기 이제 분기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그 연도의 마지막 세 달의 실적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영어로는 seasonality라고 하는데, 연말 추수감사절에 이 그 IT 하드웨어 제품이 많이 팔려서 항상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야 되고, 전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폰, 뭐 맥북이에요, 노트북, 뭐 서비스 각 사업 부문이 다 최고의 매출 실력을 올렸고, 아이패드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미국, 중국 다 모든 지역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 25% 증가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애플이 한 150조 원의 4분기 매출이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한 76조 원 매출을 발표했는데 한 2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애플이 뭐 아이폰 정도 하는 회사로 보는데 삼성전자보다도 매출만 해도 거의 2배에 달하고, 팀 쿡 CEO가 이번에 공급망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했다. 그리고 제가 12월 1월에 미국에서 애플 매장을 가서 아이폰의 고객이니까 제가 이제 신규 제품들이 뭐 충분히 재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재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그런 그 공급망 문제를 잘 극복했을 것이라고 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 줬고, 팀 쿡이 특히 이제 다음 분기, 지금 이제 시작한 1월부터 분기도 공급망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팀 쿡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분은 되게 성실하셔서 항상 분기 실적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브리핑을 애널리스트들한테 해주는데, 이분이 모두에서 강조한 것이 우리가 제품 서비스의 보급이 더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18억 개 기기가 애플 생태계에서 활동을 한다. 이제 저를 비교를 하면 저는 아이폰을 2개를 갖고 있고
노트북인 맥북 에어도 뭐 구형 한 10년 전 것 타고 새 거 2개를 갖고 있고 애플 워치를 갖고 있고 집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6개의 기기를 쓰고 있죠. 저희 이제 식구가 4명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 합치면 한 2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그 충성 팬들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18억 개의 기기가 생태계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그 팔로알토에 이제 애플 매장, 삼성 매장을 간 사진입니다. 그래서 평일 낮이었는데도 애플 매장은 붐볐고, 불행히도 삼성 매장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판매 사원만 많았고, 그래서 경험을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애플의 제품 전략이 항상 고객이 다시 찾게끔 만들고 그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작년 말에 사장단, 부회장 포함해서 교체를 한 게 이러한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강조하고자 삼성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중심이 되는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 애플 뭐 그 뮤직, 애플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을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도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30%를 훨씬 뛰어넘었고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작년에 70% 총이익률을, 매출 총이익률을 돌파한 후 지금 72%까지 가서 특히 서비스가 제품보다 성장이 높기 때문에 애플의 전반적인 이익률을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3%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한 뭐 20% 정도 남짓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애플 서비스의 구독 경제 개념으로 고객이 된 이분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애플 서비스를 쓰게 되죠. 거의 8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되게 이제 주주 친화적인 게 지난 4분기에도 순이익을 346억 달러를 냈는데 그것의 78%인 270억 달러를 주주한테 돌려줬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204억 달러.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을 해야 되죠. 우리 국내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죠. 배당을 66억 달러.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면 애플은 순이익만큼, 아니면 어떤 때는 순이익보다 더 많이 주주 환원을 해서 진짜 주주 친화 경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배워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워낙 뛰어난 실적을 발표해서 워런 버핏이 애플의 최대주주죠. 5% 이상 지분을 2016년부터 매집해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왜 애플을 샀는가, 그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원래 IT 기업에는 이제 어렵다고, 자기가 너무 어려운 첨단 기술은 모른다고 IT 기업은 거의 투자를 안 하는데, 애플은 소비재 기업, 특히 경상적인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컨슈머 기업으로 주목을 해서 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18억 개의 애플 제품, 이것은 이제 애플 운영 체계인 iOS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준이고, 매년 1년에 1억 개 이상 기기가 새로 팔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객이고, 그래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애플의 충성 개인 고객이 10억 명이 훨씬 넘고, 애플의 독자적인 생태계죠. 두 번째는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충성심 높은 아이폰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서비스 부분을 사용하는 구독 경제의 애플 고객이 매년 급증해서 4억 명을 육박한다. 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의 아마
투자 기본적인 그 철학 같고, 반면에 이제 제가 테슬라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같이 이제 좋은 기업을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암만 좋은 기업도 그 민간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니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애플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애플 주가가 출렁거릴 때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번에 4분기 실적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마켓시어를 23%를 그 점령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바일 폰부 비보, 오포, 샤오미보다도 잘했는데 그만큼 애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이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2019년에도 애플이 중국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돼서 이게 지금 애플의 좋은 모멘텀이지만 거꾸로 어떻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작용을 할지 중국의 매출이 타격을 받을 리스크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이 높지만 그래도 주가의 밸류에이션 2022년 기준으로 퍼가 한 30배쯤 되기 때문에 주가에 좀 상당히 모멘텀이 둔화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오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행정부의 그 규제 리스크,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그 칸 젊은 법률학자가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1년에 100조 원, 120조 원을 돌려줘도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느끼는 그런 혜택의 상대적인 그 퍼센티지가 그런 오는 느낌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 쿡이 너무 훌륭한 CEO인데 이분이 61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이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약간 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물러나면 상당히 그 타격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얘기는 거기서 마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하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플 못지않은 제가 A0 학점이라고 그랬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20% 이상 성장을 했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43%니까 애플보다도 더 높고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특히 클라우드 부분에 약진이 이번에 두드러져서 아마존의 AWS를 어느 정도 지금 계속 그 추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그 사티아 나델라가 진짜 팀 쿡 못지않은 훌륭한 CEO고 이 사람이 한 6, 7년 전에 세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의 전략이 아주 성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은 이유는 애플 못지않게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도 188억 달러를 벌어서 그 중에 58%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썼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좋은 기업들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투자에 필요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빼놓고 다 주주한테 돌려줍니다. 한국 기업하고 차별화가 되는 이유죠. 반면에 팬의 막내 격인 넷플릭스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2억 2,2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고 저도 가입자고 좀 전에 좀비 영화 요즘 유행한다는 걸 제 집사람하고 봤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은 85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거에 못 미쳤어요. 820만 명인가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 지금 분기에 가입자 증가율이 매우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지 못해서 진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러한 의문감이 이번에 많이 생겼는데 CEO 리드 해스팅스 같은 사람이 저는 되게 이분을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 정도 했고 2억 2천만 가입자 중에
뭐 20만 명, 30만 명을 우리가 놓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아마 투자가들이 월가가 또 냉소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월가가 뭘 기대하는지 모른다. 되게 훌륭하고 신중한 사람인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20, 30% 실적 발표하고 하락한 그런 계기도 경영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에크맨이라고 월가의 가장 5대 행동주의자 펀드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주가 하락을 계기로 한 1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분의 한 0.7%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동주의자 펀드여서 이사회 교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프렌들리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왜 넷플릭스를 인수했고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고 이제 2페이지 뉴스레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진의 압박을 꽤 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주가가 몇 달, 몇 분기 동안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다음에 에크맨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을지. 최근에 이분이 펀드 운영을 잘해서 운영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음을 마치고 제가 이제 서울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